몰라. 네, 물린이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상이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딱 한 반을 위한 영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등교한 다음에 수업을 다 진행되는 단원인데 그 시간표가 갑자기 바뀌었어. 어디가 바뀌었냐면 찰조 2반 찰조 2반이 금요일날 원래 1교시만 있었는데 그 다른 선생님 뭐 출장 가시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있는 수업 1시간이 땡겨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찰조 2반만 이 강의를 미리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쌤이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우리 그 물린이 중에 찰조 2반만을 위한 촬영이에요. 아, 영광이 아니냐? 그리고 쌤이 이제 수업 없는 시간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점심시간인데 복도가 시끄러워요. 좀 소리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갈 단원이 여기 써 있어요. 대단원 1, 중단원 1, 소단원 2,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이라는 걸 나갈 건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저런 거 배웠잖아요. 개념들 배웠지. 이동거리, 변위, 속력, 속도, 그리고 속도의 변화 정도를 이제 수치화하는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가속도가 여기 한 번 더 등장하네요. 이거는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아이작 뉴턴이 이 역학을 총망라하는 세 가지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뉴턴 운동법칙이라고 부르고,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 그 중에서 이 2단원이 1법칙인 관성법칙, 2법칙이, 우리 이제 물리를 배웠으니까 뉴턴 법칙 1법칙이 뭐야? 이 정도 이름은 알아야지. 내용은 뭐 나중에 까먹어도 뉴턴 법칙이 세 개인 거는 알아야죠. 3개. 뉴턴 법칙. 야, 너 물리 배웠어. 뉴턴 운동 법칙이 뭐야? 그럼 안 가르쳐 주셨는데 수능 좀 8주만 다 가르쳐 주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1법칙, 2법칙 배우고 또 다음 단원에서 3법칙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것도 2시간에 나눠서 수업이 될 텐데, 관성법칙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 중에 개념까지는 아마 오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속도 법칙에 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저기가 나옵니다. 계산하는 게 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그 전까지. 그래서 오늘 듣는 내용은 조금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도 되고, 선생님이 평가 설명할 때 했지만 요 단원에서 우리 탐구활동 평가가 진행될 거예요. 수행평가. 그래서 이게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 등교할 때 쌤이 사전에 공지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으면 무려 20점짜리 수행평가예요. 탐구 수행평가. 물체 운동 표나 이런 거 주고 얘를 계산해봐라, 그래프로 그려봐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낼 건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게 지금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시작할 건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운동이잖아요. 물체가 운동하는 거에 대한 법칙들이거든. 근데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 원인이 되는 게 있겠지.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물리에서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의 정의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힘의 정의가, 물리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그럴싸하다. 물체의 상태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물체의 상태라는 건 모양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물체의 상태. 저런 거 말고요. 액체, 기체, 체 말고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런데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어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에는 물체의 운동은 2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가 변하고 뭐가 안 변할 때 했었지. 둘 다 일정할 때 기억나요? 하나는 속력이고 하나는 방향이죠. 속력과 방향. 그걸 물체의 운동을 할 때 속력이 어떻게 변하냐 안 변하냐. 속력은 이거지. 빨라지냐 느려지냐. 그리고 방향이 꺾이냐 안 꺾이냐. 이렇게 구별해서 물체 운동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되는 거. 물체를 빠르게 해주는 원인도 힘이고, 물체를 느리게 해주는 원인도 힘이에요. 뒤에서 끌면 느려지고 밀면 빨라지겠지. 그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막 가는데 옆에서 뭐가 날 빡 코끼리가 와서 부딪혔어. 근데 옆으로 이렇게 다 가겠지. 나의 방향이 틀어지잖아. 방향이 틀어지는 것도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18쪽은 뭐 들어가기니까 19쪽을 한번 보세요. 19쪽에 보면은 힘이 있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중학교 때도 한번 다뤘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개념은 이미 예전에 배운 것들이 많아요. 이 역학 부분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어. 뭐 물체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에서 힘의 단위는 뭔지 알지? 힘의 단위. 힘의 단위가 뭔지 알아요? 힘. 기억을 더듬어 봐. 쌤이 그 얘기했잖아. 물리에서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단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칙 이름이 무슨 법칙이었지?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죠? 이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고? 힘이야. 그래서 뉴턴을 기리기 위해서 힘의 단위로 뉴턴을 씁니다. 뉴턴. 자,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뭐 10뉴턴으로 힘을 줬어. 아무 힘 없고 물체의 외부에서 10뉴턴이라는 힘으로 얘를 당기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하겠죠.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야.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뒤에서 누가 여기서 막 남자가 당기는데 뒤에서 꼬마가 와가지고 안 돼! 내 거 가져가지 마! 막 그러고 뒤에서 여기서 뭐 한 3뉴턴 정도 돼 보이나? 3뉴턴으로 반대로 당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가진 10 중에 옛날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10 중에 반대 방향의 3은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결국 이 상황이랑 똑같아질 거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힘 하나만 준 거랑 이게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쪽으로 7뉴턴 준 상황이나 오른쪽으로 10 땡기고 왼쪽으로 3 땡긴 거나 결과적으로는 물체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이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3이었던 이 힘을 단순화시키면 그냥 오른쪽에 7뉴턴 하나의 힘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더라. 이런 걸 우리가 합력이라고 불러요. 합력. 힘을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를 합력. 자, 여기에 우리 책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19쪽 첫째 줄에 한 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근데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물리원에서는 이게 같은 선상에서만 작용해요. 여기서 땡기고 비스듬히 땡기고 막 이러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건 물리2에서 배울 거고, 지금은 우리 무시하는 거야? 막 야 이거 누가 못해? 5, 아니 10 오면 오른쪽으로 오고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치? 얼마나 쉬워.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작용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이런 걸 우리가 합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합력을 구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합성, 힘의 합성이라고 불러요. 합성. 그쵸? 힘의 합성.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여기에 10인데 여기에 한 명은 반대로 3뉴턴으로 당기고 한 명은 반대로 2뉴턴으로 당겨. 그럼 이때는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이랑 같은 효과를 발휘하죠? 이쪽으로 5뉴턴. 자, 이건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 10하고 3, 그럼 오른쪽으로 7 남어. 그럼 얘와 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7이야. 그런데 그거 다음에 또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또 7이랑 2랑 하면 5가 돼. 그쵸? 이렇게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물체에 받는 여러 개의 힘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힘으로 딱 표현한 그것도 결국은 합력의 한 종류지. 합력이에요. 합력인데 이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합력은 그냥 얘하고 얘만 따져서 합력을 구할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7. 그치? 근데 그 합력을 최종적으로 물체에 받는 모든 힘을 다 하나의 합력으로 합친 그 최종적인 힘을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짜힘이라는 개념과 합력이라는 개념을 그냥 혼용해서 많이 써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힘과 힘끼리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표현한 걸 합력이라 그러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하나의 힘, 그거를 알짜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알짜힘은 얼마인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5뉴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느낌이 와. 힘은 방향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 안 할까요? 힘을 따질 때. 중요하죠.
속도랑 속력 중에 속도랑 속력 중에 방향이 포함된 애가 뭐였죠? 속도였죠. 우리가 물리 2 딱 배우면 첫 단원이 그거야. 여러 가지 물리에 배우는 개념들 중에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애와 방향을 가지지 않는 애를 싹 구별하는 게 물리 2 첫 단원에 등장해요. 근데 물리 1에서는 그때그때 그냥 배워나가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건 방향을 갖고 있었다. 이건 안 갖고 있었더라. 왜냐하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그치? 이게 힘이 왼쪽으로 5N이 물체의 운동 방향 자체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힘은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그 최종적으로 하나의 합력을 구한 걸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하더라. 그쵸? 그리고 밑에 19쪽에 있는 건 마치 뭐야 고등학교 2학년 무시하는 거야 같은 그런 말이 나와. 이런 거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자 오른쪽으로 10N 땡기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오른쪽으로 5N 땡기면 이때 합력은 얼마예요? 합력. 영어로 net force라고 해서 기호로는 force 해서 N 이렇게 하면 보통 합력이라는 뜻이에요. 또 책마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합력 이때는 얼마야? 오른쪽으로 15N. 그쵸? 같은 방향일 땐 더해 빼? 더해. 뭐 우리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 뭐 중학생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있으니까 합시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수업 열심히 안 들었으면 모를 수도 있잖아. 자 왼쪽으로 5N. 이때 합력을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으로 5N. 그쵸? 그래서 책에 있는 게 그거야. 같은 방향일 때는 두 힘을 더해서 그 방향이고 반대 방향일 때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고 그 합력의 최종 방향은 큰 애의 방향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 쉬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게 19쪽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 상황 중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5N 그리고 왼쪽으로 5N 이렇게 작용하면 결국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찢어져요. 이런 거 창의적이긴 한데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자 내가 있어 막 여기서 막 내가 원민이를 좋아해 막 땡겨 너무 행복한 고민이냐 오른쪽에서 막 다른 사람이 막 땡겨서 그럼 내가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땡기면은 내가 데려갈 거야 막 가만히 있으면 난 가만히 있겠지 뭐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상태 힘끼리 합쳐졌는데 그 효과가 마치 밑에처럼 아무 힘도 없는 상태와 별반 다른 게 없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 이런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겁니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되게 들어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만약에 너네한테 뭐 말하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잘 빼먹는다. 자,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힘의 평형. 일단 한 물체에 작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는데 요 물체에 5N 작용하고 이 물체에 5N 작용해. 그거는 평형을 따질 이유가 없잖아. 이쪽에서는 원민이를 땡기고 이쪽에서는 다른 사람을 땡겨갔는데 두 사람이 땡긴 힘이 평형을 이룬다 뭐 이런 걸 논할 가치가 없죠. 일단 하나의 물체에 작용해야 돼요. 1. 하나의 물체. 한 물체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물체에 뭐 나한테 작용한 힘하고 저기는 테레비에 작용한 힘하고 따져서 뭐해. 전혀 다른 물체에 작용했는데. 그쵸? 그래서 일단 지극히 당연하게 한 물체. 자, 한 물체여야 돼. 한 물체고.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힘이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돼요. 이 말이 은근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직선상이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해볼까? 자, 힘의 평형이
상태가 되면 그 물체는 힘을 하나도 받지 않은 거와 똑같은 결과에 이르러야 되죠.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면 계속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런데 굉장히 길쭉한 물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여기서 5N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이쪽에서 5N으로 당기면 이 물체는 과연 처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 돌아. 팍 돌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점점점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러다 언제까지 돌아가냐?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 얘와 얘가 이렇게 작용해야만 얘가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어요. 즉, 일직선상에 작용하지 않으면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작용한다고 해도 그 물체는 회전을 일으켜요. 회전. 우리가 회전을 아직 다루지 않거든? 물리1에서는 회전을 다루지 않아요. 물리2에서 다뤘었는데 빠졌어요. 왜냐하면 회전 운동이 되게 어려워. 적분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개념만. 우리가 이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물체가 이렇게 물체가 하나의 점이 아닌 이상 이 책이라고 해도 이렇게 양쪽에서 똑같이 당기면 이 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를 자꾸 당기면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해 있지 않잖아. 회전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일직선상이어야 됩니다. 일직선상. 어딨어? 일직선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이야 또. 자, 방향은 어때야 돼요? 방향은 반대 방향.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이게 힘의 평형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물리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우리 책에 여러분 보면 20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쌤이 읽어볼게요. 20쪽 제일 위에 줄입니다. 그림 1-12와 같이 한 물체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일직선상에서 한 물체의 크기가 같은 두 힘, 여러 개, 우리 물리원에서는 그냥 직선상에 있는, 뭐 세 힘일 수도 있어. 근데 직선상에 있어야 돼.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힘의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걔는 알짜 힘이 최종적으로 0이 되고 그때 얘가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한다. 힘의 평형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 자, 이 물체에 A라는 힘이 오른쪽으로 6N이다. 근데 얘는 힘의 평형 상태다 지금. 그럼 얘에 작용하는 다른 힘은 어느 방향으로 몇 N이냐? 초등학생이야? 왼쪽으로 6N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쉬워요. 자, 이제 힘에 대해서 이해는 끝났어요. 아, 힘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 힘 때문에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참고로 첫 번째는 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다루는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은 힘이 작용했을 때를 다루는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 두 개의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지. 자,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갈릴레이 알아요? 그 갈릴레이가 뭐였더라? 만류력 질량을 가진 애들은 갈릴레이가 발견했죠. 자, 근데 갈릴레이가 이런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똑똑한 거지. 이런 실험을 처음에 했다. 갈릴레이가 이렇게 생긴 그릇, 매끈매끈한 그릇에다 두고 여기서 구슬을 탁 손을 놓은 거예요. 놨더니 어떻게 되겠지? 슝 마치 바이킹 타듯이 슝 해서 멈추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처음에 미끄러져 내려온 원인은 뭐죠? 중력 때문이잖아. 중력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이게 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멈추는 이유는 마찰 때문에 그렇죠. 마찰 때문에. 마찰이라는 현상 때문에
얘가 자꾸 점점점 폭이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매끈매끈하게 다듬은 다음에 얘를 탁 놔서 한 번만 딱 올라간 자리를 재본 거예요. 얘가 시작점이 여기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처음에 얘를 탁 놨더니 얘가 여기까지 처음에 올라가. 그러다가 조금 아주 미세하게 깎아도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약간씩 줄어들더니 결국은 멈췄는데 처음에 딱 한 번은 거의 제 위치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쪽은 급하고 이쪽을 완만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려온 만큼 같은 거리를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이쪽 길을 한번 늘려보자. 그랬더니 얘가 내려왔다가 또 이만큼을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높이만큼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설이잖아요. 이거 지금은 밝혀졌지.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도 잠깐 나와요. 에너지 보존이라고 불러요. 얘가 이 위치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면 이 위치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또 좀 더 이렇게 만들었더니 또 어떻게 됐을까?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마음이 삐뚤어서 바로 안 그려지는 거 아니냐? 뭐 들쭉날쭉한데 같은 높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더란 거야. 그러면 뉴턴이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면 이쪽을 내가 무한히 평평하게 만든다면 이 공은 어떻게 되지? 이게 무한히 평평하게 굴리진 못하잖아, 현실에서. 이런 걸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 생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참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이런 단순한 실험을 반복하다가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이 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 그치? 더 이상의 운동하는 방향, 얘는 이쪽으로 운동할 건데 그쪽 방향으로 더 이상 힘을 주는 원인이 없어, 이제. 즉 힘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죠. 내려올 때는 중력 중에 이쪽 방향으로 끌어내리는 성분 때문에 가속이 됐지. 힘을 받으면 가속이 됐잖아. 내려오다가 점점 얘가 꺾이면 꺾일수록 중력의 영향이 적어지지. 운동 방향으로 가해지는 중력이 점점 적어져. 얘는 운동을 이제 일로 하는데 중력은 이쪽이잖아. 그럼 운동 방향과 수직이면은 그 힘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운동 방향으로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영원히 운동해야 되지 않을까? 경사가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 즉 알짜 힘이 없다면, 이 순간부터 얘한테 알짜 힘이 없잖아? 알짜 힘이 없다면 걔는 빠르기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 힘도 없다면 그냥 빨라지거나 느려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치? 그리고 누가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얘가 가는 방향이 꺾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방향도 일정하고 빠르기도 일정한, 속력도 일정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런 운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지?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조건은 뭐야? 알짜 힘이 있을 때 없을 때? 알짜 힘이 0이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칙이 된 거야. 법칙은 언제나 맞을 때 우리가 그걸 법칙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가설, 그랬잖아. 옛날에 땅이 움직였다. 대륙 이동설. 그러다가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되면 판구조론 하는 이론으로 정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 가설이 이제 법칙이 된 거야.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없는 법칙. 자,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근데 원래 움직이지 않았던 물체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있었어. 이거는 얘가 지금 움직이던 구슬이었으니까 이 쭉 간 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힘을 안 줘요.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있어? 영원히 정지하겠지. 지극히 당연한 표현입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었어. 앞쪽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10m/s, 거의 우사인 볼트급이야. 10m/s로 달리고 있었다면 나한테 아무 힘도 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달린 것도 힘을 가게 굴러가는 마차에 이렇게 수레에 탔어. 누가 탁 밀어서 슝 밀려가는데 동쪽으로 10m/s로 가고 있었다면 힘을 가하지 않으면 나는 그 동쪽으로 계속 10m/s로 영원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를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밝혀냈고, 그걸 나중에 뉴턴이 운동 법칙으로 정립을 했어요. 갈릴레오가 이걸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거든. 근데 이제 뉴턴이 다른 거랑 섞어서 이런 거를 이런 성질 추가로 이제 완전히 정리하면 이거야. 정지해 있는 물체는 알짜임이 0이라면 정지해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알짜임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런 물체의 성질을 나는 관성이라고 부르겠다. 그게 첫 번째 관성 법칙의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 21쪽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성 법칙. 뭐 뉴턴 법칙으로 하면 1법칙을 정리하면 알짜 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쌤 옛날에 한번 물리시험 학교 시험에 그 서술형에 낸 적 있어요. 그 관성 법칙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알짜 힘이 0일 때라는 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정지한 물체가 정지했다라는 표현이 있냐 없냐, 움직이던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표현이 있냐 없냐 해서 각각 요소로 감점시켰던 문제를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낼 거 없을 때 한 번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게 우리 책에 있는 그런 거야.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현상을 쌤이 설명해 볼게요. 버스가 있을 때 어떻게 벌어지나 생각해 봅시다. 자,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에 사람이 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발이 버스에 닿아 있어야 돼. 안 닿아 있으면 안 돼. 이게 발이 여기 이렇게 발이 이렇게 주먹 닿아 있을 때, 자, 버스가 정지해 있었다. 그러면 이 정지한 사람은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나는 여기 정지하고 싶어. 근데 이 버스가 불응하고 엔진이 버스에 힘을 가해서 버스를 밀어냈어. 근데 안타깝게도 내 발바닥이 버스 바닥에 붙어 있죠. 마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정지하고 싶은데 내 발바닥이 버스에 딸려서 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넘어져요? 니네 해봐. 이렇게 있는데 내 발바닥만 버스 따라서 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넘어지죠. 그래서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거야. 엉덩이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야.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는 버스 바닥에 마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데 내 몸은 가만히 있으려는데 엉덩이가 버스 따라 가버리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거지. 출발할 때 뒤로 넘어지는 것도 관성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제는 가고 있어. 자, 이제 그 상태를 지나서 내가 계속 이제 버스 딸려서 계속 가기 시작했어. 가면은 이제 나는 운동하는 물체가 됐죠. 운동하는 물체는 관성 법칙에 의해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나는 가고 싶은데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를 가지고 마찰력을 이용해서 버스를 세워. 근데 내 다리도 버스에 붙어있네, 마찰 때문에. 그럼 내 다리는 버스랑 같이 멈추는데 내 몸은 어떻게 하고 싶어? 가고 싶지. 나는 가고 싶은데 발은 멈춰.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넘어지지.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거야. 내가 뛰어가고 있어. 내 몸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돌부리에 걸렸어. 다리가 돌에 걸리면 이 다리는 앞으로 더 이상 못 가잖아. 근데 내 몸은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거. 이런 게 다 관성법칙 등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서나 이런 데 보면은 관성법칙 등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관성법칙 설명 끝났고 다음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속도의 법칙. 자, 가속도의 법칙, 관성 법칙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은 알짜 힘이 작용할 때, 자, 우리 책에 22쪽, 23쪽 뭐 이렇게 있는 얘기인데, 자, 알짜 힘이 작용하면, 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F라는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졌어. 그럼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를 우리가 배운 용어라면 오른쪽으로 물체가 가속하죠. 속도가 변해. 정지해 있던 애가 속력이 생겼잖아.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 생겼어. 그러면 즉 가속도가 생겨요. 얘는 당연하게도 힘을 가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 가속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힘의 세기가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지. 미칠 거야. 자, 내가 여기다가 5N의 힘으로 당겼을 때랑 10N의 힘으로 당겼을 때랑 언제의 물체가 더 빨라질까요? 큰 힘, 작은 힘. 큰 힘. 지극히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엔진도 출력이 좋은 엔진을 쓰면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치? 가속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이 A라는 애가 힘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를 실험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실험을 해보면 힘을 2배 하면 가속도도 2배로 커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5N의 힘을 가했더니 1초 만에, 자, 5N 했더니 1초에 속도가 0에서 5m/s로 늘었어. 자, 그래? 5N 가니까 1초에 0에서 5니까, 자, A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A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였지, 그치? 그럼 얘 여기다 넣어볼까? 1초 동안, 1초 만에 나중 속도 5 빼기 0 하면 얘 가속도 얼마야? 5m/s 제곱이지, 그치? 그럼 이때 가속도는 5m/s 제곱이에요. 자, 이번에는 10N으로 실험을 했더니 1초 동안 물체의 빠르기가 어떻게 변했냐? 0에서 10m/s로 변했어요. 그럼 얘의 가속도는 얼마야? 10m/s 제곱이죠. 이렇게 실험을 몇 번 해본 거야. 힘을 3배, 4배 했더니 가속도가 3배, 4배 된 거야. 그래서 오케이! 가속도는 힘하고 비례하는구나. 비례. 라는 관계를 알아냈어. 그러면 같은 힘을 줬을 때는 뭐에 영향을 받을지 한번, 이거 우리가 상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똑같은 힘을 준다면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 자, 너네가 와서 너네가 힘이 똑같아. 근데 저기 사촌 동생 애기 꼬마가 있어. 꼬마를 이렇게 뒤에서 뭐 그네로 해볼까? 그네? 아니면 뭐 걔가 이렇게 이렇게 뭘 타고 있어. 카트 같은 걸 타고 있어. 마트에서. 카트에 사촌 동생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쫙 밀면은 얘가 퓨 하고 날아가겠죠. 앞으로 카트 타고 재밌다 막 가겠지. 근데 거기에 사촌 형이 탔어. 사촌 형. 사촌 형이나 사촌 오빠가 카트에 탔어. 근데 똑같은 거 딱 밀면은 퓨 아까 애기처럼 날아갈까? 안 날아가지. 안 날아가요. 무거울수록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속도가 빨리 늘어나, 적게 늘어나, 천천히 늘어나? 천천히 늘어나죠. 천천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자,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얘를 1kg짜리 물체를 밀었을 때와 2kg짜리 물체를 밀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자, 여기다가 10N으로 당겼다? 그랬더니 이때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이때 A가 1초 만에 얘의 속도가 0에서 10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2kg짜리 물체에 10N의 힘을 가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얘를 1kg짜리 무게 2개로 나눈다면 각각 힘을 얼마씩 분배해서 가져가는 거야? 5씩. 그러니까 늘어난 정도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래서 얘를 실험을 해보면 얘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상상을 한번 해볼까? 얘 무게를 4kg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4kg면 다시 가속도의 절반이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 이 A가 질량하고는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즉 질량이 무거울수록 A가 커져. 반비례 관계는 밑에다 써주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실험을 거쳐서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는 그 물체에 얼마나 힘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에 영향을 받아. 힘을 많이 주면 가속도는 커지고, 즉 속도가 많이 변하고, 힘을 조금 주면 적게 변해. 오케이. 다음에 똑같은 힘을 준다면, 이거 실험할 때는 당연히 질량은 똑같은 걸로 실험했어야 되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자, 반대로 이번에는 똑같은 힘을 준다면 무거운 물체일수록 속도가 천천히 늘어나. 그런 거를 표현하면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표현해. 그러면 이 두 개를 짬뽕시키면 A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이 비례 관계를 등식으로 바꾸기 위한 비례 상수값이 다행히도 1이어서 그냥 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법칙의 핵심. 저게 그 유명한 M을 1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F는 MA죠. F는 MA라는 뉴턴의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설명이 F는 MA입니다. 이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기 때문에 다 들어봤어요. F는 MA, F는 MA. 자, 중요한 게 단위니까, 자, 질량의 단위가 뭘까요? 질량. M이 질량이 매스야, 영어로 매스. 그래서 M을 쓰는 거예요. 질량의 표준 단위가 뭘까요? 킬로그램입니다. 이런 단위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는 뭐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힘의 단위는 원래는 이게 나와야 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길어도 그냥 쓰는 게 너네들한테 유리했을 텐데 여기서는 줄였어요. 야, 얘들아, 이거 너무 길지 않아? 단위 이거 줄이자. 뭘로 줄일까? 어떻게 하지? 야, 그럼 우리 이 법칙에 지대한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이야. 자기 이름 자기가 땄네 그냥. 그래서 이거를 뉴턴이 스스로 붙인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붙여줬어. 뉴턴을 기리기 위해서 이 단위를 그냥 우리가 줄여서 뉴턴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1뉴턴의 정의는 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1kg의 물체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의 크기를 1뉴턴이라고 하자. 야, 우리가 옛날부터 1뉴턴, 2뉴턴 들어봤는데 이제 이 힘의 정의를 알았어. 1뉴턴의 물리적 정의는 1kg의 물체를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정도의 크기를 1뉴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주 유명한 이 법칙이 나왔죠. 얘를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얘를 우리가 싫어하는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그래프로. 자, 우리 쌤이 보니까 이거 그래프가 지금 23쪽에 있거든요. 쌤이 23쪽에 그래프 빼고까지 설명했는데, 그리고 24쪽에 있는 식까지 설명했어. 그래프만 설명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쌤이 보니까 지금 37분이거든요. 3분이 넘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오늘 한 건 이겁니다.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운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 그걸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이 힘과 이 힘을 합치는 걸 힘의 합성이라고 부르고, 그 합쳐서 나타난 하나의 힘으로 표현한 거를 합력이라고 부르고, 물체 하나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합력을 막 구해서 마지막 하나의 힘으로 바꾼 그거를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정의였고, 다음에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을 하더라.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르고, 이 법칙을 1법칙 관성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힘이 작용 안 했을 땐 관성이고,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작용했을 때는 물체가 운동을 해, 즉 가속도가 생겨. 그런데 어느 정도 생기나 봤더니 힘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가속도가 커져. 힘과 가속도는 비례해. 근데 똑같은 힘이라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져.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A라는 놈은, 지웠네, A라는 놈은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엔 반비례하겠구나. 근데 이 비례 상수가 계산해 보니까 1이야 그냥. 그래서 아주 좋게 A는 M분의 F. 근데 뭐분의 뭐는 등식이 좀 보기 나쁘니까 넘겨서 그 유명한 F는 MA.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더라. 알자 힘에 비례하더라. 그거고, 여기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물린이들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오로지 한반만을 위한 강의였습니다. 수고했고, 그럼 다음 주는 우리 수업 한 번밖에 없겠네요. 학교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물바.